자, 일단 오늘 아침에 코스피 지수는 이제 상승 출발했고요. 보시면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삼성전자가 65,000원 근처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3.6% 급등 마감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었죠.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제 뭐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좀 해드렸지만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자, 최근에 이제 뭐 짧은 박스권이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을 금요일날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요. 박스권 시원하게 돌파한 다음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죠. 비관론자들이 연말에 그 매물 폭탄 떨어질 거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분들 참 부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물 폭탄이 아니라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64,700원, 800원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거죠. 그렇죠? 네. 여기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원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던 SK하이닉스죠. 이것도 오늘 2.79% 상승이 나오면서 악고점을 제끼려고 하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보다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바닥은 찍고 올라오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두 종목이 지금 지수 상승을,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시원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뭐 하고 있죠? 오늘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하면 코스닥 지수는 약간 좀 눈치를 보면서 횡보하거나 그러죠. 잘 아시지만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둘 다 급등하기보다는 한쪽이 이제 급등을 하면 다른 쪽은 이제 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고, 그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뭐 매일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들이 열심히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지수는 올라가되 개별주, 특히 중소형주들, 테마주들은 옆으로 약간 돌리고 있죠. 이럴 때 이거를 이제 매수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열심히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 연초에 아주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록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레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주말에 마이크를 한번 더 손을 좀 봤는데, 자, 목소리 깨끗하게 잘 들린다. 일반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오랜만에 공개 방송 하죠, 그죠? 네, 저는 공개 방송 자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 하는데, 네, 아무튼 오늘 또 공개 방송을 열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또 많이 해왔어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개인들이 요즘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뭐 세력이 어떤 종목을 매집했느냐, 어떤 종목이 많이 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동일한 개인 투자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글쎄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뭐 우리 공부 잘하면은 좋은 대학교 가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좋은 학교도 가시고 뭐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거, 그죠? 그런 걸 하나 고르셔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인간지표입니다. 요즘에 인간지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특히 요즘에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주린이 이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뭘 많이 배우시냐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십니다.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거의 대부분의 개인들이 똑같은 기법과 똑같은 시황 분석
그리고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하시면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수익이 잘 안 나고 너무 어려워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그 쓰는 기법들 그게 좋은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게 좋은 기법, 좋은 전략 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쓰면 그거는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개인들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고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식 투자는 분명히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주식 투자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거 하나를 오늘 쭉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인간지표인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하죠. 외국인이 뭐 어떤 주식을 뭐 샀다, 안 샀다, 외국인이 샀긴 샀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노란머리 외국인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그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나쁜 놈, 그죠? 기관이 주식을 팔면 저거 한국 사람인데 더 나쁜 놈, 그죠? 이렇게 욕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배우세요. 그런데 저도 뭐 옛날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을 이제 진짜 그 비난하고 비판했던 적이 많이 있지만 요즘엔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욕해가지고 욕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세력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유추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력 연락처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력하고 무슨 인맥 관계를 지금 이제 와서 뭐 그죠? 네. 인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세력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정확하게 세력 거꾸로 하거든요. 말을 뒤집어서 하면 세력은 개인들 거꾸로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개인들하고 세력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는 항상 돈을 벌고 누구는 항상 손실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개인들 이 얘기를 지금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간지표 얘기만 할 거냐? 아니요. 인간지표 얘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한두 해도 아니고 최근 10년 동안 매년 11월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칠 거예요. 네. 들어보시면 아마 좀 반성이 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개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 거꾸로 하니까 세력이 뭐 하는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뭐 하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도 개인이니까. 제가 이제 이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해가 되게 쉬우실 겁니다. 자, 연말로 가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불확실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이 언론에서 이제 뿌리고 있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최근 코스닥 지수의 애매한 흐름. 자, 지금 제가 코스닥 지수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코스닥 지수의 애매한 흐름이 뭐예요? 요거죠. 이 애매한 흐름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분들 거의 수익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가장 그 힘든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늘 강조하죠. 딱 하나예요. 수익이 안 나서요. 수익이 빨리 안 나서 수익이 많이 안 나서 팔았더니 더 올라가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기관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수익이 안 나서. SMTST님이 마음이 찔리셨나봐요. 좋은 현상이에요. 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고 깨달으시면 그런 분들이 또 빨리 또 적이 돼요. 네.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네.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그 죽으면서 남긴 말이 참 명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신을 알라. 요즘에 나훈아 씨가 또 그런 노래 불러서 유행을 좀 많이 했죠, 그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자 보세요. 수익이 안 나서 그래요. 왜 수익이 안 나느냐? 왜 수익이 안 나고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할까요? 지수가 애매하니까 그런 거죠. 지수가 왜 애매하냐 이거죠. 간단해요. 사람은 감정이 있죠. 그죠? 이성도 있고 감정이 있는데 왜 불안감을 느끼느냐? 사람이 뭘 보고 그러니까 뭔가를 봤을 때 보는 것, 즉 시각적인 거죠. 그 다음에 듣는 것, 그리고 뭐예요? 냄새를 맡으면서 불안해하는 건 좀 적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또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요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렇죠. 세력이 제일 잘하겠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 보는 건 뭐겠어요? 뉴스하고 차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 계좌 맨날 열어보시죠. 솔직히 맨날 열어볼 생각은 없는데 증권사 HTS를 자꾸 이렇게 거기서 매매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들 계좌가 보이죠. 그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라고. 농담인 거 같죠. 네. 일부러 자꾸 보게 만들어놨다니까. 왜요? 불안해야지 매매를 많이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매매를 많이 하시겠어요? 종목을 자꾸 이제 갈아엎으시겠어요? 손절을 그렇게 자주 하시겠어요? 아니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지 안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오랫동안 들고 가면 증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겠죠. 자꾸 이제 그 계좌를 자꾸 열어보시면요, 여러분 마음 불안할 거예요. 그게 그쪽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래야지 증권사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차트를 보면 또 불안해지시죠? 왜요? 솔직히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볼게요. 그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그냥 초보라고 생각하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식 딱 3개월 한 제가 초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볼게요. 차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하락하게 생겼죠? 그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불안해하라고.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라고 차트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차트를 보면은 막 더 날아갈 것 같고 어쩔 때는 막 더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라고 만든 거예요. 뉴스 보시면 솔직히 기분 좋아지시나요? 뉴스 보시면 대부분 뭐 그런 말씀하실걸요? 뭐 세상이 왜 이래 진짜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죠? 막막하고 그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싶으시죠?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희한하죠? 차트를 봐도 내 계좌를 봐도 뉴스를 봐도 그쵸? 답답해지고 불안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실 겁니다. 근데 그 총재의 주변에서 누가 막 얘기를 해요. 누가요? 비관론자의 우두머리는 언론이에요. 언론이 맨날 얘기해주죠. 망한다. 내년에 망할 것 같다. 이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 것 같다. 백신이 나와도 오랫동안 힘들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계속 그러죠. 된다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어디 저기 토크 콘서트 가면은 그러겠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으라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가난해지니까 그죠? 그렇게 살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오니까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주죠. 망한다. 안 좋을 거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질 거다. 오늘 그런 소리밖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맞죠? 아마 다 공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뉴스 좀 그만 보라고. 하루 종일 뉴스 보시는 분이 있어요. 내용도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YTN, MBC, KBS, JTBC, 뭐 SBS 다 똑같아요. 잘 보시면 뉘앙스가 똑같습니다. 누가 써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순서만 좀 바뀔 뿐이지. 희한합니다. 뭐 TV조선 채널에 똑같아요. 이상하게 정치 쪽으로 가면은 약간 이제 그 언론사의 성격이 좀 나오는데 경제 쪽으로 가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세요. 아무튼 이제 그 차트를 보면요
하락하다가 반등 나왔죠. 하락하다가 반등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하고 있어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죠. 희한하죠. 이러다가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죠.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느냐?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확실성을 느끼느냐? 간단합니다.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맨날 사람 죽는 얘기합니다. 코로나 확산. 프랑스에서 몇몇 명, 어디에서 몇몇 명, 미국에서 몇몇 명 막 쭉 얘기하죠. 두 번째, 미국 대선 불복 가능성을 얘기하더니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경제 앞으로 힘들 거다. 계속 힘들어질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각종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뭐 좋은 얘기 있습니까? 다 답답한 얘기밖에 없죠. 네 가지만 크게 추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코로나, 미국 대선, 그 다음에 불투명한 경제 전망, 그 다음에 현재 정권 정책에 대한 피로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맨날 그냥 그런 뉴스 나오죠. 네, 그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어때요? 왠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이때에 뭘 하시느냐? 망설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를 떠나진 않으세요. 주식시장을 떠나진 않는데 주식을 잘 사진 않고요. 사야 되는데 안 사고 머뭇거리거나 샀는데 금방 버려요. 왜요? 불안하니까.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다 짚어드릴게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코로나 확산 때 뭐 코로나 저기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된다고 막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인도나 저기 우리나라보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못 사는 나라, 그죠? 네. 그런 나라에서 코로나 확산되는 뉴스가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별로 안 나오죠. 인도나 이런 데 왜 얘기 안 나와요?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쪽, 남아메리카 쪽 이쪽은 뭐 뭐예요?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얘기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모르시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남아메리카에 있는 뭐 칠레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있죠. 이런 나라들 증시 폭락했다고 하면 주식하는 사람들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신경 하나도 안 써요. 뭐 캄보디아나 어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어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에 뭐 금융위기 온다고 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어쩌라고. 그 나라랑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나가세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아프리카 쪽은 그냥 뭐 그냥 눈 감고 가시고. 중동 신경 안 쓰세요.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증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자주 봐요. 네, 그런데도 보면서 한다고요. 모르시죠, 그죠? 그쪽에서 전쟁이라고 뭐 전염병이 터지고 뭐하고 신경도 안 쓰세요. 그런데 유럽 있죠, 유럽 쪽에서도 그리스나 이런 좀 지금 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 말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저기 어디예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쪽이죠. 그쪽에서 안전 뉴스 나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못 느끼시나요? 자꾸 그쪽만 얘기해요. 인도 쪽이나 그런 쪽도 참 심각할 텐데 왜 얘기 안 할까요? 왜 자꾸 프랑스하고 독일 쪽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눈치를 채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데 사망자 수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죠. 사망자 수 늘어났다는 얘기를 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적 사망자 수만 얘기합니다. 얼마 돌파했다고. 근데 하루에 얼마나 죽는지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병상이 벌써 병상이 벌써 모자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부족해질 것 같대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을까요, 병상을? 환자들이 경증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중증 환자가 많은 게 아니라 경증 환자가 많거나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도 별로 없고 병상도 그렇게 안 부족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얘기 언론에서 죽어도 얘기 안 해주죠.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할 테니까.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무슨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뉴스 딱 하나만 봐도 눈치를 채야죠. 사망자 수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병상이 남아돌아요. 아직까지 안 부족하다고요. 확진자 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경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꼭 독일이나 프랑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합니까? 딱 보면 눈치를 채야죠.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부자는 있지만 눈치 없는 부자는 없다고. 공감하시지 않나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게으른 부자는 있어도요, 눈치 없는 부자는 없다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뭐 누가 뭐 불복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제가 이제 미국 대선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당분간 안 할 거예요. 이유는 있는데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근데 한 말씀은 딱 해드릴게요.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너무 오른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방송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유튜브 쪽은 너무 오른쪽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기성 언론들은 너무 왼쪽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양쪽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만 헷갈리시니까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조심하셔야 되고 유튜브에 보면 이제 또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방송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는 그냥 아예 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더 헷갈려요. 눈치를 딱 채고 그죠? 딱 하셔야 되는데 헷갈리면 있던 눈치도 사라지겠죠.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경제 전망 얘기 많이 나오죠. 내년에 경제 더 안 좋아질 거라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왠지 기회인 것 같긴 한데 사장이 좀 애매하고 막 그러시죠. 그렇죠? 네. 이거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항상 그렇습니다. 11월, 12월 달에 맨날 그래요. 내년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특히 KBS, MBC, SBS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더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걸요. 내년 경제 전망도 먹구름 이런 식으로. 망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먹구름. 특히 앞으로 이제 많이 갈 주도 업종이 있죠. 안 좋게 얘기합니다. 먹구름 낀 것처럼 내년에도 힘들 것 같다고. 망하지는 않겠지만 힘들 거다. 업황이 회복되기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서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얘기를 또 맨날 속아요. 왜 속겠어요? 눈치가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제가 오늘 쉽게 얘기해드린다 그랬죠? 그냥 이맘때쯤 되면 맨날 그런 소리 나와요. 11월 달쯤에. 이게 좀 더 가면은 12월 달에도 그러고요. 내년에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 얘기해요. 힘들 거라고. 그리고 한 10월 달쯤 되면 10월에서 11월 달쯤 되면요. 연말에 이제 대주주 그걸 피하려고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해서 증시가 안 좋아질 거다. 그거 매년 나오는 얘기였어요. 올해도 또 나왔죠. 올해는 이제 정부에서 그걸 더 얘기를 키운 거죠. 대주주 양도세 문제. 그게 올해만 그랬을 것 같죠? 주린 여러분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3년 전에 안 그랬을까요? 4년 전에도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죠. 매년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10월 말 11월 달쯤 되면 설이 내리죠. 12월 달쯤 되면 설이 내린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11월쯤 되면 이제 첫눈 내리죠. 첫눈 내린다고 우리가 뭐 잘못됩니까? 그냥 눈이구나 그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때 되면 늘 나오는 뻔한 뉴스들이라니까요. 내년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97년, 98년 넘어갈 때 이제 외환위기 터졌었죠. 외환위기 이후로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번도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했고 현재까지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자 나라입니다. 자부심 을 가져도 돼요. 근데 아무튼 연말마다 항상 나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정부 정책관에 대한 피로감. 이거는 정치 얘기니까 이제 넘어갈 건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권 3년 거의 후반이죠. 네. 중간 넘어섰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좀 더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정권이든지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정책이 잘못됐다, 공과가를 떠나서 그런 얘기하면 이거는 주식 방송이 아니라 이제 정치 방송이 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은 상세하게 안 드리겠지만 원래 어느 정권이건 간에 이 정도 되면 피로감을 느낍니다. 정치인들 중에 성인군자 보셨습니까?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싸우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심하냐 좀 덜하냐 그 차이죠. 그렇죠? 네. 뭐가 많이 묻었냐 덜 묻었냐 그 차이예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정치권 돌아가는 걸 보면 여자분들은 별 말씀 안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욕을 많이 하세요. 욕할 시간에 그냥 대손줄 하나 더 찾으세요. 대손줄. 아셨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쭉 이게 정치 관련돼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 쭉 지켜보시면서 같이 욕하지 마시고 뭘 하시라고요? 종목을 찾으시라고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할 때는 뭐가 이유가 있으니 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종목이 나와요. 네. 사람들이 경제 전망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믿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안 사요. 항상 거기서 주도주가 나와요. 코로나 확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죠. 주말 되니까 또 나오대요. 우리나라 확진자 수 200명이 늘었다. 주말이라서 검사 건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다. 또 불안감을 증폭시키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세력이 뭘 하고 있는지. 저 뉴스를 받아서. 저기서 종목이 나오거든요. 종목을 뽑을 때는 잘 들으셔요. 뉴스를 보고 나서 뽑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고 반응하는 개인들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세력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구나. 이쪽이라 생각했는데 맞구나. 아, 좀 다르네. 빨리빨리 판단을 내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들과 항상 반대편으로 뛰어가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개인들은 지금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큰 네 가지 있죠. 이런 걸 보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을 피하고 있어요. 종목 사는 걸 꺼리고 있고 그리고 주식 들고 있는 걸 굉장히 괴로워해요. 부자 되려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단타를 원한다? 최소한 하루는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는. 옛날에 어떤 분을 봤는데 1시간을 못 들고 있어요. 1시간을. 아침 9시에 사면 10시에 팔아야 돼요. 실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기 매매 200회 하는 분 봤습니다. 200회. 5번, 10번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00번 하더라니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방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정신적으로. 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들려주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줘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들과 같은 방향을 가게 하죠. 세력들은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반대편으로 뛰어가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세력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오면 반겨줄까요? 아니죠. 때려요. 여기 왜 왔냐고. 여기 왜 왔냐고 막 때리면서 괴롭혀요. 나가라고. 그러면 죽은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내가 단기를 원한다? 하루만 참아보세요. 내가 수익을 원한다? 일주일 보름만 참아보세요. 좀 가능하시면 조금만 더 1, 2주 더 가지고 가보세요. 거기에서 1, 2주 더. 수익이 더 많이 날걸요? 중기 좋아하신다? 좋아요. 응? 한 달, 두 달, 3개월 가지고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날 테니까. 장기 좋죠. 지금처럼 유동성 많이 풀렸을 때 그때 주식 투자를 하면 장기로도 큰 도움이 되죠. 다만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실력이 지금 많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사라지는 기업도 많잖아요. 대신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업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잘 구분해 내시려면 실력이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지금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정말 실력이 갖춰지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난 아직 그 정도는 안 된다 싶으시면 스윙이나 중기 정도로 가시면 되고, 내가 스윙 중기를 원하긴 하는데 솔직히 나 돈 좀 필요하다, 대출 받아서 주식하기 때문에 한 달 이자는 내야 된다 그러시면 뭐 하시면 되겠어요? 단기를 조금 병행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딱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좋은 시기인데 11월에 12월 중순이죠. 이맘때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코로나 확산 불안감. 하여튼 뭐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 다른데 뭔가를 꼭 끄집어내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주식을 안 사게 합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11월 달하고 있죠. 12월 달에 증시가 큰 폭락은 안 나왔어요. 거의 그래요. 큰 폭락은 안 나오는데 겁을 줘요. 또 하락할 것처럼. 최근에 10년 동안 통계 한번 보실래요? 거의 그래요. 자, 볼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데이터, 자료, 지표를 갖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지수를 볼까요? 자,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요 차트 잘 보이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요 잘 보이세요? 요즘에 그 수익이 조금 안 나셔가지고 답답하셨던 분들은 제 방송을 한 1시간 정도만 더 들으시면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뭐가 문제점인지 딱 이제 눈치를 채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보세요. 이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요. 지금 11월 12월 달이죠. 자, 보세요. 딱 10년 전이니까 2010년도부터 볼까? 네, 2010년도부터 보시죠. 아, 예, 제이하자님 연장 가입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만요. 네. 2010년, 딱 10년 전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되겠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불안함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그래야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힘들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경험 많은 사람 얘기 들으면 돼요. 맞죠? 그쵸? 네, 경험 많은 사람 얘기 들으시면 돼요. 저도 주식 한 20년 넘게 했고요. 나이는 40대 후반입니다. 아직 50대는 안 됐는데 40대 후반인데 주식 20년 이상 했고 전문가만 15년 정도 했어. 네. 전문가 15년이면 짧게 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네. 경험 많은 사람 얘기를 편안하게 들으세요. 원래 공개 방송은 그 회원 가입하실 분들 그 이벤트를 이제 해드리니까 그분들 도움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규원들도 이제 들어오시라고 하는 방송이긴 한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좀 편안하게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드릴게요. 마음 편안하셔야죠. 그죠? 자, 코스닥이죠. 여러분들 거의 요즘에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니까 오늘은 코스닥부터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네, 자 보죠. 자, 보시면은 2010년입니다. 이게 2010년도 1년간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자, 11월 12월 달 여기 밑에 보시면 써 있어요. 요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어디에 있나요? 차트 위치가
이때 폭락이 언제 나왔느냐? 이때 나왔어요. 5월달이죠. 그 다음에 저점 어떻게 찍었냐면 쌍바닥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언제예요? 8월달이죠. 이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매년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11월, 12월 달에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앞에서 급락하고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올라왔었죠. 11월, 12월 달은 뭐 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전저점을 깨진 않아요. 깨진 않는데 깰 것처럼 하락을 해요. 기분 나쁘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개인들 수익 좀 나실 텐데 거기에서 꼭 우리 이쁜 딸내미 크리스마스 때 그 선물도 사줘야 되고 우리 멋진 아들내미 또 게임기도 사줘야 되고 그죠? 네, 연말 연초에 어머니 아버지 저기 해외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주식이 잘 돼서 그죠? 그래야 되는데 꼭 갖다 지져요. 네, 지진다고 표현해 볼게요. 갖다 꼭 지져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늘어나요. 원래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하락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늘어날 때가 꽤 있었어요.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전저점을 깨진 않아요. 그런데 깰 것처럼 겁을 많이 주고 순간적으로 힘들게 해요. 왜요? 여러분들 힘들으라고요. 근데 뭘 가지고 뭘 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앞에서 급락을 했겠죠, 그죠?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급락했으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왜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겠어요? 왜요? 뭔가 안 좋은 뉴스가 있었겠죠. 즉 악재가 있었겠죠. 악재가 있었으니까 급락을 했겠죠. 근데 그 악재가 3개월 지나서 여기 11월, 12월 달에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안 사라졌죠. 그 악재가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예요. 증시를 급락시켰던 그 악재를 여기서 재활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급락할 때 사람들이 이 악재에 대해서 몰랐고 좀 이제 잘 몰랐는데 한 3개월 정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세뇌를 당하다 보면 이 악재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 심각한 건지 알게 돼요. 분석을 다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겠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거다. 이 악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한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거 암 지금은 얼마 안 됐지만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죽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환자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마음의 병은 못 고치는 거거든요, 쉽게. 근데 거기다 대고 안 될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에서요? 경제 뉴스에서. 뉴스 많이 보시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악재를 재활용합니다. 언제요? 11월, 12월. 그래서 꼭 사람들 갖고 있는 주식을 여기서 다 털리게 해요. 이건 코스닥이죠.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가 조금 올라요. 여기에서 자 보세요. 지수는 별로 안 올라갔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급락 안 하고 살짝 돌리죠? 개별주 테마 중에서 언제 열리느냐?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돌릴 때 그때 열립니다. 2011년도 초에 개별주 테마주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 특히 대선주들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리고 개별주 장세가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딱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조정이 오죠. 푹 파나요. 이때는 쌍바닥을 이렇게 팠어요. 2011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11월, 12월 달에 뭐 하느냐? 근본적으로 전저점을 안 깹니다. 근데 힘들게 하죠. 아닌 것처럼. 그리고 전저점을 깰 것처럼 내년에 경제 전망도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다시 갑니다. 지수 이만큼은 올라갔으니까 별로 수익 안 났을 것 같죠. 개별주 테마주들 그때 막 상한가 꽂고 날아다녔습니다. 그때는요 대장주 대충사도요 5배는 먹었어요. 지금 상한가 30%를 바꿔놔서 좀 그런데 그때는 쉽게 갔어요. 옛날 분들은 옛날부터 주식하신 분들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는 종목도 쉽게 갔었어요.
자, 2012년도로 넘어가 볼까요? 똑같잖아요. 봄이나 여름에 급락시키고 11월, 12월 달에는 어떻게 돼요? 살짝 꺾죠. 근데 어떻게 꺾어요? 불안하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하락하던 거 있죠, 요거를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흉내내는 거예요. 11월, 12월 달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자, 2012년도죠. 자, 빨리 이겨볼게요. 2013년도. 이때 좀 심했어요. 여기 전저점이죠. 여기 근처까지 왔었어요. 깨진 않았어요. 멀쩡하던 증시가 11월, 12월 달 되니 갑자기 하락하죠. 거래도 없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개인들 투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개별주 테마주 장세 엄청나게 세게 열렸겠죠. 2014년도에도 보시면 잘 가다가 봄, 여름쯤에 이렇게 급락시켰었어요. 근데 11월, 12월 달에 뭐예요? 갑자기 하락시키죠. 악재 재활용하고 내년에 전망 안 좋게 얘기해주면서, 자, 그러면서 개인들 다 털려난 다음에 2015년도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뽑았어요. 중국이랑 같이 갔죠. 그때는. 이때 화장품주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미약품 날라다녔죠. 그리고 살이 찌니까 어때요? 잡아야죠. 통통하게 이제 살이 쪘으니까 잡아야죠. 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뭐예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눈봉 맞죠? 희한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여기도 거래량이 막 늘어나죠. 2016년 초에 증시가 그때 이거는 왜 빠졌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억 다 하고 있잖아요. 설 연휴 때 개성공단 폐쇄를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증시가 잠깐 급락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은 아마 코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11월, 1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죠. 2016년에는요. 이때 뭐가 있었나요? 탄핵이 있었죠. 원래 11월, 12월 달에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탄핵이 있어가지고요. 전저점을 그때는 살짝 깼었어요.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탄핵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맞잖아요. 이때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 사셨으면요, 돈 엄청나게 버셨어요. 개별주도 돈 많이 벌었지만 이 당시에 뭘 샀으면 돈을 벌었냐? 4차 산업.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거 샀으면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지 않나요? 왜 11월, 12월 달에 그런 기술주들이 많이 갈까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2017년도 여기는 11월 달에 증시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요. 주식을 사라. 이 당시에 저희가 공개 방송할 때 마이크 잡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소리 질렀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뭐하냐고.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회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회원 가입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들어오라고. 뭐하는 거냐고. 바보같이 막 소리를 질렀더니 회원들이 진짜 놀라가지고 뭔가 깜짝 놀라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도 같이 계신 분들 많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잘 가다가 12월 달에도 꺾어버리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털렸거나 아니면 안 샀죠. 주식을 또 무서워서. 근데 11월 달에 여기서 개인들이 왜 이렇게 안 샀냐면 앞에 보면 항상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안 샀던 거예요. 2018년도에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미중무역 전쟁이 있었죠. 네. 이때는 그래서 10월 말이 저점이었는데 11월, 12월 달에 주식을 샀으면 돈 벌었어요. 뭘 사도 돈을 벌었다니까요. 2019년도는요. 계속 가볼게요. 11월, 12월 달에 주식 샀으면 그 다음 1, 2, 3월 달에 돈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벌었죠. 다만 여기서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 수익이 바로 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겪고 나서 이제 수익 난 거죠.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약간 변수가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현재는요. 잘 가고 있죠. 네. 자,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2010년도부터 보여드렸는데 원하시면은 시간이 되면 잠시만요. 네, 이호님 자리 계세요? 네.
이현님 저기 단톡방에서 처음 천원님이 애타게 찾으세요. 네. 단톡방에서 처음 천원님이 애타게 찾으십니다. 네. 빨리 대답 안 하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네. 이현님 저 빨리 대답하세요. 네. 처음 천원님이 애타게 찾으세요. 네. 이제 카운트다운까지 하시네요. 네. 자. 아, 우리 현대한테 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폭락은 보통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폭락은 보통 언제 들어와요? 상반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언제예요? 대충 여름쯤이었죠. 대충 여름쯤이었어요. 그럼 11월, 12월 달은 뭐예요? 이거 거의 똑같은데. 잘 가던 증시가 갑자기 하라 그래요. 눌러요. 근데 큰 대량 거래량은 그렇게 안 나와요. 아까 거래량이 잠깐 늘었던 적은 있지만 약간 늘은 거지 큰 대량 거래량은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아무튼 11월, 12월 달에 뭐예요? 멀쩡하던 증시가 갑자기 하락하죠? 왜 그럴까요? 세력이 주식을 팔아서? 아니죠. 개인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1년에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이 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거는 조정이에요. 두 번째 거는요. 첫 번째 나온 하락은 조정인데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투매예요. 조정과 투매 차이가 뭐냐? 뭐겠습니까?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조정과 투매의 차이가 뭐라고요? 조정은 아까 제가 토실토실 살이 쪘네요 그랬죠? 그래요.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렇죠? 네. 살이 통통하게 쪘을 때 그때 조정이 오는 거예요. 투매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리 잡고 자리 다 잡아놓고 이제 가볼까 할 때 오는 게 투매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렸는데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꾸 조정을 걱정하시면 안 돼요. 살이 많이 쪘을 때 시장 전체가 시장 전반적으로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을 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즉 과열됐을 때 사람으로 따지면 비만이 됐을 때 짐승으로 따지면 살이 쫙 올랐을 때 그때 잡는 거잖아요. 그쵸? 네. 투매는요? 아니라니까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자꾸 왜 해드렸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익 많이 나셨어요? 아니죠. 근데 왜 조정을 걱정하세요? 이건 투매라니까요. 11월, 12월 달에 원래 투매 잘 나와요. 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10년 동안 계속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들 돈 한 푼 안 들이고 코스닥 지수 갖고 시황 이렇게 딱 풀어내드리잖아요. 경험이라니까요. 제가 아까 시간이 되면 더 얘기해드리고 싶다 그랬죠. 2000년부터 2010년, 2009년까지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땐 달랐나? 똑같았죠. 응?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속으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 속으면 좀 안타깝죠. 세 번 속으면 바본 거예요. 똑같은 걸 자꾸 속으면 뭐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바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또 속으시면 되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맨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전문가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매년 그랬는데 지금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목 아프게 합니다. 제 목이 약간 쉰 것도 못 느끼세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낮에는 이제 우리 형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밤에 요즘에 무방 거의 매일 하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속 지금 기회니까 사시라고. 목이 약간 쉬었잖아요. 응? 그 정도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제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비관론에 푹 빠져 있어요. 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걸 알면서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왜요? 한 명이라도 건져보려고.
회원가입을 떠나서 한 명이라도 주식을 사게 만들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계속 좋은 얘기 해드리죠.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계속 좋은 얘기 해드리잖아요. 이거예요. 조정과 투매의 차이. 투매예요. 지금 투매는 조정을 한번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오래 걸리죠. 조정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3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투매는요, 짧으면 하루 이틀,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이해되세요? 잠깐이라고요. 잠깐이라고요. 여기서 주식을 놔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 첫 번째, 잠깐 쉰다. 이분들이 가장 어리석으신 분들이에요. 고생대로 다 해놓고. 두 번째, 본전 매도 하시는 분들, 안장하는 거죠. 세 번째, 조금 수익 보고 파시는 분들, 미치는 거예요. 왜요? 팔고 났더니 상한가 가거든요. 뒷목 잡는 겁니다. 투매가 언제 나오냐면 정확하게 얘기해드릴까요? 자, 급락했다가 다시 가려고 딱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주식을 여기서 샀다. 누군가가 여기 사신 분이 있어요. 이거를 다 겪은 다음에, 그죠? 이 험난한 거를, 그죠? 급락과 반등과 오랜 기다림, 눌림 다 겪고 나서 어서 팔아요?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서요? 언론한테 속아서. 언론 기사 코데이로 퍼다 날라서 떠들고 다니는 비관론자 나쁜 아저씨들한테 속아서 털리는 거예요. 차트 보고, 계좌 보고, 뉴스 보고 털려가지고 딱 파는 순간 뒷목 잡죠. 왜요? 내가 팔면 상한가 나오더라. 딱 그 자리인 거예요. 왜 이럴까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 종목한 300만 원밖에 안 샀는데 내가 나갔다고 이렇게 상한가가요? 네, 맞아요. 본인이 파셔서 그래요. 왜요? 본인만 팔았을까요?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좋은 학교 나와도 비슷하고요. 나쁜 학교 나와도 비슷하고요. 학교 안 가도 비슷해요. 가방끈 길고 짧은 거 차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차이 없어요. 남자 여자 나이 약간씩은 성향이 좀 다르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돈 앞에서는 평등하더군요. 똑같아요. 진짜 전문가 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똑같습니다. 속지 마시라고요. 11월 12월 달에는 원래 잠깐 눌러요. 누르는데 근본적으로 전저점을 잘 안 깨요. 근데 가장 사악할 때가 뭐냐면 전저점을 살짝 건드릴 때가 있어요. 톡! 아까 이제 보셨을 때 한두 번 있었죠? 탄핵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 말고 딱 한 번 더 있었어요. 전저점을 톡 건드렸을 때. 그때 언제일까요? 기억하시나요? 2014년도였죠. 요 지점. 원래 전저점을 잘 안 건드렸는데 여기는 건드렸었어요. 보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한여름에 조정이 좀 나왔었죠. 이렇게 그쵸? 이때 저점이 어디예요? 제가 아주 세밀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기죠? 요 지점. 여기를 살짝 건드렸었어요. 거래 터지면서 우르륵 쏟아졌어요. 정신없이. 이제 무슨 소나기 떨어지듯이 눈만 뜨면 운몽이었어요. 눈만 뜨면 쫙 빠졌어요. 얘 보세요. 막 파바박 무슨 진짜 일제시대 저기 일본 순사들 물고문 하듯이, 그죠? 네. 계속 고문을 했어요. 9월달부터. 이때 개인들이 미칠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만 뜨면 운봉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전저점을 건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때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전사하셨죠. 왜 이렇게 못되게 했을까요? 항상 못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7개월 동안 숨도 안 쉬고 폭등 나왔어요. 이거 하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다. 너무 이 종목이 나를 못되게 한다. 많이 갈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많이 갈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너무 힘들다. 주식 20년 했는데 이렇게 힘든 거 처음이다. 앞으로 많이 갈 겁니다. 지수건 종목이건.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힘들게 하면 할수록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티나게 할 때가 있어요. 티나게. 그때 진짜 많이 가요. 네. 아까 이제 쭉 보여드렸지만
전저점을 깬 적이 거의 없었는데 건든 적이 없었는데 이때 건드렸었죠. 그때는 뭐예요? 다 요럴 때 보시면 전저점 안 깼거든요, 그죠? 네. 가긴 가는데 적당히 가는 거예요. 전저점 안 깼죠? 가긴 가는데 적당히 가는 거예요, 지수도. 전저점 살짝 건드렸죠? 많이 가는 거예요. 힘들게 하면 할수록 많이 갑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힘내시라고. 그리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주식 안 사시죠? 네. 1년 내내 후회하세요. 1년 내내 후회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11월, 12월 달에 주식 안 사시면 평생 후회하신다고. 1년 내내 후회하신다니까요. 1년 내내.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뒤에 얘기할게요. 그건 오후에.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얘기해드렸죠? 이건 뭐예요? 처음에 인간지표 얘기해드렸고, 지금은 코스닥, 여러분들 맨날 보시는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뭘 또 보여드릴 거냐면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해외 증시. 해외 증시 중에서, 자, 보기 전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한번 더 쳐다보아야죠. 애매하죠? 혼자 옆으로 돌고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답답하십니다. 왜? 단기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잘 안 되실걸요? 왜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급등락을 해야지 단기 매매가 잘 돼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당겨버리면 캔들도 작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지금 거의 아마 너무 배가 고파서 아마 힘드실 겁니다. 스윙 중길 하시는 분들도 약간 지금은 약간 배가 고프실 수 있어요. 애매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속이는 겁니다. 해외 증시를 잘 보시면 기가 막히죠? 다우지수 아까 좀 제끼고 뭐하고 있어요? 신고가 딱 내놓고 대기하고 있죠. 더 가려고. 뭐 약간 하락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 내놓고 그 위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등산 좋아하시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상에 올라가서 딱 그 돌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더 가볼까? 정상인데 어딜 더 가겠어요? 산이 어떻게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산으로 또 가볼까?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차트예요. 나스닥 동일하고요. S&P 500도 동일한 차트. 독일 증시 강하게 급반등 나왔죠? 일본 지금도 치고 나가고 있어요. 멋지죠? 중국이 좀 애매하죠? 중국이 애매하죠?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바이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트럼프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트럼프보다 훨씬 나은 게 바이든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중국 증시는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보셔야 되느냐? 이머징 마켓 인도 세죠? 대만, 인도네시아 날라다니죠. 호주도 올라요. 자, 전 세계에서 어디만 한가요? 코스닥만 안 간다고요. 그럼 누가 이상한 거예요? 코스닥이 진짜고 나머지가 다 가짜인가요? 아니면 코스닥이 가짜인가요? 누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환율이 급락하고 있죠? 환율 급락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수는 오른다 떨어진다? 오른다 그랬죠. 지수가 하락하면 환율이 하락하면 지수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올라요. 그럼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데 코스닥 지수가 안 간다?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거죠? 생각을 잘해보세요. 환율이 거짓말해요? 아니요. 환율은 거짓말 안 해요. 실제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은 거짓말 못합니다. 환율을 따라가는 게 코스피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환율을 안 따라가죠.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코스닥이겠죠. 전 세계 증시가 다 가는데 선진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머징도 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따라가요.
코스닥은 안 따라가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겠어요. 근데 유가 보시죠. 코스닥은 뭐 나무 떼서 삽니까? 국제유가가 보시면 최근에 어때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미국 다우지수는 국제유가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100%는 아니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도 다우지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뭐야? 코스닥도 가야 되잖아요. 환율은 환율대로, 국제유가는 국제유가대로,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선진국 증시, 그 다음에 인도 같은 이머징 마켓 증시도 잘 가고 있는데 왜 유독 코스닥만 저러고 있을까요? 왜 저러고 있을까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11월, 12월 달에 코스닥 여기 원래 그렇다. 왜요? 여러분들 물량 뺏어야 되니까요. 누가요? 세력들이 여러분들 물량을 좀 뺏어야 되니까 누르는 겁니다. 11월 달하고 12월 달 되면은요, 사람이 약간 감성적이 됩니다. 감성. 축 처져요. 우울해지거든요. 햇빛량이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햇빛량이 줄어들면서, 그쵸? 햇빛량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가 감소하면서 사람이 우울감에 빠져요. 특히 남자분들. 과학적으로 맞는 거죠, 그죠? 네.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주식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1년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뭐 했지? 이러면서 이제 우울감을 느끼시죠. 뉴스를 봤어요. 그래, 돈을 벌어야 돼. 뉴스를 봤더니 계속 안 좋아질 거래요. 네? 뭐 맨날 안 좋다는 거예요. 뭐 망한다, 죽는다, 어디 전쟁 날 것 같다, 그죠? 네,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언론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라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더해져가지고 계속 그래서 개인들 속이는데 특히 남자분들이 잘 속아요. 여자분들은 덜 속아요. 살림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네, 남자분들이 잘 속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잘 속습니다. 40대도 잘 속고요.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남자분들이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시면 좀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주식 시황 설명하다가 제가 별의별 이제 호르몬 얘기까지 다 합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이게 다 영향이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오죽 답답하면 지금 호르몬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비타민 D 얘기까지 꺼내와서 찾아보세요.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걸 느꼈었고요. 예전에. 네, 11월, 12월 달에 원래 그렇습니다. 세력들은 뭐 한다고요? 근본적으로 지수를 완전히 깨트리거나 잡아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속았다는 걸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 속을 때는 갈 때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갑니다. 빠른 속도로 못 잡게 하는 순간에 저기 가 있어요. 지금은 막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자동차인지 뭐 자전거인지 진짜 막 천천히 움직이죠. 한 2% 3% 수익 났다가 그래 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한 2, 3일 뒤에 다시 보면은 손실 나 있고 본전돼 있고 좀 더 기다려 봤더니 올라갈 땐 말듯 하다가 떨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하죠. 이래갖고 언제 이거 두고 내가 부자 될까 싶으시죠? 그쵸? 내 이거 왜 사가지고 그죠? 네, 막 그런 막 생각들 드시죠? 네, 그래요. 세력들은 여러분들한테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세력이 몽둥이 들고 와서 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주식 팔아 이렇게 협박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어요. 부정적으로 축 처지게. 언제요? 특히 11월, 12월 달에 한 4월달, 5월달쯤에 그때 그러면 좋을 텐데 그때는요 주식을 막 사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4월달, 5월달에 나쁜 생각 많이 하세요? 날씨도 풀리고 꽃도 피고 그쵸? 응? 코에서 봄 냄새도 나고 흙 냄새가 그렇게 좋죠? 햇빛도 쫙 들어오고 그쵸? 활동하기 좋고 그때 개인들 무지하게 많이 물립니다. 이거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개인들이 언제 많이 물리느냐? 봄에 많이 물립니다. 봄에. 거기서 싸그리 다 물립니다. 거기서. 11월, 12월 달에는 바닥에서 다 털리고요. 희한하죠, 그죠? 앞뒤가 딱딱딱 맞아들죠? 제가 그만큼 주식을 오래 했다는 얘기예요.
나이는 아직 50이 안 됐지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겪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봄에 그렇게 많이 물려요. 봄에 4월달 5월달에. 지금은요 바닥에서 싹 다 털려. 지금은 급등 직전에 다 털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울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전저점을 깨지는 않습니다. 전저점 깨질 것처럼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전저점을 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증시를 보시면 코스닥만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으라고. 제발 주식 좀 팔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갈 때 빨리 가려고. 여러분들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렇게 만들어놔야 주가가 급등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사시겠죠? 아니야. 저건 가짜야. 저건 떨어질 거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저기 가겠어? 저건 가짜야. 삼성전자 저건 가짜야. 뭐 이러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다고요 이제. 그래서 빨리 뒤늦게라도 빨리 사야 되는데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종목들은 신고가가 나죠. 여러분들 개별주 테마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 신고가 나는 거 되게 쉬워요. 왜요? 상한가 하나 만들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못 사잖아요. 하는 순간에 못 사졌어요. 상한가 나면 어떻게 사요? 또 기다려야죠. 그러다 보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수익이 더 떨어지고 상승장에서 소외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끙끙대시다가 안 되겠다. 이제 봄이 왔으니 나도 이제 한번 해보자. 봄에 들어가고 다 물리는 겁니다. 그때. 그러다가 가을, 겨울쯤 와가지고 초겨울쯤 와가지고 또 다 파는 거예요. 또 털리고. 이거를 10년 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첫 번째, 내 것만 보니까. 내 종목, 내 계좌만 보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뉴스만 보니까.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조금 하다가 다 여기서 퇴장당하거든요. 전문가 중에서도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 꽤 있는데 경험이 좀 전문가보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 그 비전문가분들 많죠. 네. 비전문가, 유튜브에 보면은 뭐 그런 거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도 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보면은 전문가 아닌데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전문가들 중에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뭐 100명 중에 5명 정도? 나머지 거의 이제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냥 개인들이에요. 광고 수입이나 좀 받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 안 걸어요. 저도 뭐 구독자 많고 그렇게 하지만 저 광고 안 겁니다. 왜요? 제가 비회원 입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딱 보면요, 광고 걸면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뭐 유튜브 다 이제 뭐 프리미엄 회원이라서 이제 뭐 다 그런 것도 안 하지만 그 광고 보실 때 되게 짜증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광고도 안 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그냥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 놓고 뭐예요? 고점. 자,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비관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트를 이렇게 딱 켜놓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미리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탁 일정하죠? 여기서 바로 못 뚫죠? 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긍정론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처럼 팩트를 갖고 와요. 팩트, 뉴스 기사가 아니고 뉴스에 속지 마라. 경제지표를 봐라. 다른 나라 증시를 봐라. 환율을 봐라. 여태까지 10년 동안 코스닥 지수를 봐라. 자, 딱 보여드리고, 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딱 보여드리잖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게 긍정론자예요.
비관론자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차트만 보고 뉴스만 보고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뭐 느끼세요? 돌파했잖아요. 여기서 하락 안 하고 돌파했잖아요. 돌파한 거 보이세요? 돌파했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을 사셔야 돼요. 지수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거나 바로 올라간다는 이런 급등 말고 옆으로 살살살살 돌리면서 올라가죠? 그러면 뭐 열리는 줄 아세요? 개별주 테마 정세 열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7만원, 8만원까지 계속 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무거운 대형주들은 옆으로 돌리면서 갑니다. 대형주가 상승하다가 옆으로 돌리거나 약간 하락할 때 뭐가 갈까요? 개별주 테마주 가잖아요. 뭐 하실 건데요 지금? 저 대형주가 3개월,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형주들은 한번 일단 열심히 뽑아요. 뽑아놓고 나서 출렁출렁이면서 쉰다고요. 그래가지고 또 가거든요. 삼성전자가 맨날 가냐고요. 삼성전자가 쉴 때 뭐가 가겠어요? 그렇죠.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연말 연초니까 뭐가 가겠어요? 연말 연초에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선거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저런 예산. 다 돈 얘기 아닙니까? 기업은요. 내년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뭐 직원들을 이렇게 뽑을 거며 얼마를 투자할 겁니다. 저희 좀 많이 도와주시고 믿어주세요. 저희 삼성이잖아요. 저희 현대잖아요. 저희 LG잖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한다고요. 왜요?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홍보 엄청나게 합니다. 언제요?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은 연말 연초에 쉬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올해 연말에 대주주도 폭탄 나올 거래.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을 거래. 그러면서 속아가지고 현금 들고 계신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11월, 12월 달에 항상 그렇습니다. 재료는 바뀌죠. 작년에는 뭐, 재작년에는 뭐, 재료가 바뀔 뿐이지 맨날 똑같습니다.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레파토리 똑같아요. 경제가 안 좋을 거다. 무슨 전염병이 창궐할 거다. 이따가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11월, 12월 달에 별의별 질병이 다 돕니다.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아니면 구제역, 아니면 에볼라, 예전에 뭐 있었어요?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미국 독감. 요번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일 뿐이지 매년 연말마다 꼭 뭐 돕니다. 전염병 안 돌면 베이징 스모그, 중국 미세먼지 잔뜩 와가지고 테마주 형성되죠. 사람 목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게 꼭 나옵니다. 꼭 나온다고요. 이 레퍼토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핵심 재료가 조금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아요. 스토리는 똑같은데 이제 리메이크하는 거죠. 그러면서 증시는 이렇게 뚫고 가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비관론자들이 안 봐도 비도라니까요. 선 이렇게 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글 거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저도 전문가인데 차트를 못 보겠습니까? 선걸 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정말 떨어질 거였으면 여기서 바로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고 여기서 버텼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돌파하려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전세계 증시, 국제유가, 환율을 봐라.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 판단하라 이거예요. 누구예요? 아까 쉽게 얘기 드렸잖아요. 코스닥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 얘기를 계속 듣습니까? 자꾸 거짓말하면 안 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지수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안 보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코스닥 지수 많이 보시죠? 많이 본대요. 그랬어요. 보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사람 얘기를 뭐하러 계속 듣냐 이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그림을 뭐하러 계속 보냐 이거죠. 보지 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맞죠? 뚫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실 때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현금 들고 불안해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바깥에서 그래 저 방에 들어가면 물릴 거야. 물리긴 뭘 물립니까? 사야죠. 11월, 12월 달에 제가 매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야 된다. 금방 끝난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투매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왜요? 시장이 그랬거든요. 제가 막 뭐 신기가 있어서 막 그게 아니에요.
시장은 항상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 뿐이에요. 맨날 속아서. 이번에 속지 마시고 수익을 한번 좀 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직장 조기 퇴직하신 50대 분들 많으시죠? 지금 하셔야 돼요.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하시더라도 그죠? 네. 내일을 내다보면서 하셔야 돼요. 수익은 바로바로 나요. 하지만 부자는 오늘 아침에 하루 만에 되려고 하시면 안 되죠. 마음을 긍정적으로 여유있게 가시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매를 하시죠? 잘 돼요. 아무리 형편없는 매매 기법을 배웠어도요.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무조건 이겨요. 마음 편안해지시라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 심지어 비타민 D 얘기까지 꺼내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정리해볼게요. 12월 달에 원래 이렇게 누릅니다. 왜요? 개인들 힘들으려고. 여러분들 힘드시라고 일부러 흔들어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제 급락한 걸 가지고 그 악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사람 마음이 불안하면 머릿속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되겠죠. 그렇죠? 모든 걸 비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지금은 코로나, 미국 대선, 경제 전망, 정부 정책, 실망감 이런 것들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스 계속 보게 하고요. 불안하면 뉴스 계속 보게 돼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차트를 얼마나 많이 보시겠어요? 불안하니까 내 계좌를 얼마나 많이 확인하시겠어요?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게 만들거나 쓸데없는 매매를 많이 하게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털리게 하는 거죠. 세력들의 목적이 진짜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버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급등 나올 때 못 따라붙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을 못 사게 하고 못 따라붙게 하려고. 이왕이면 갖고 있는 것도 좀 더 뺏고. 세력들 매직 이미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물량 안 내놔도 세력 올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 영향은 있지만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들 못 따라붙게 하려고. 여러분들 따라붙으면 귀찮아지니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상승할 때 못 따라붙게 하려고. 이게 12월 달에 하는 이유까지 쭉 얘기를 해드렸죠. 심정 영향도 있고 햇빛 문제도 있고 아까 비타민 D 영향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12월 달에 주식을 사서 저는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매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회원들 리딩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매매라고 있겠습니까? 단기방도 운영하고 있고 스윙 라이브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뭔 정신에 단기 매매를 하겠습니까? 하나도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정확히 뭐냐, 12월 달에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하고 이렇게 무방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때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결론은 끝났죠. 좀 더 세게 얘기할 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할 걸. 유료회원들한테는 종목을 추천하니까 저 종목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걸. 올라올 때 더 수익 낼 수 있게 한 번 더 설명 더 할 걸. 저 바닥에 있을 때 한 번 더 얘기를 더 해드릴 걸. 무방에서는 한 번 더 쉽게 설명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 걸. 그런 거 후회는 많이 하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지나가 놓으면 이제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게으른 부자는 있지만 눈치 없는 부자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드렸는데 눈치를 못 챈다? 그걸 여러분들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쵸? 네. 후회할 일을 자꾸 만드시면 안 돼요. 자꾸 속지 마시고. 그래서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안 보여드린 게 더 있는데 더 보여드릴까요? 경제지표 난 더 보길 원한다.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1번 찍어보세요. 경제지표 좀 더 있거든요. 시간상 얘기를 안 했는데 난 더 보길 원한다. 1번 한번 찍어보시고 어디에서 1번을 가장 많이 찍나 한번 보겠어요. 네. 도전자스님 소리 좀 줄이세요. 네.
이철키님, 파이팅님 어서 오세요. 네, 제가 표현을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봅시다. 간단하게 두세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수 아까 쭉 보여드렸고 원자재 쭉 보여드릴까요? 원자재 정말로 경제가 안 좋으면 국제유가가 하락하겠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정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가 안 좋으면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국제유가가 폭락했어야죠. 근데 미 대선 전에 일부러 살짝 하락했다가 원래대로 올려놨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국제유가를 많이 보시니까 이거 보실래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뭐가 있겠어요? 콩을 볼까요? 대두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급등하죠? 급등하면 콩 관련주들이 피해주가 아니라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콩 관련주들 있죠, 그죠?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대두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면 가격 인상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게 많이 올라가죠. 경제 불황기에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전에 주식시장이 급등했을 때 대두값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이 힘들어할 때 하락했었죠. 이렇게 100% 동일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증시가 좋을 때 이것도 올라갔었어요. 대두 말고 옥수수 보실래요? 옥수수 똑같죠. 주식시장이 정말 꼭지를 찍고 화랑이었을 때 그때 밑에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치고 나가네요. 신나가죠. 불황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경제지표 여러 개를 봐도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죠. 그쵸?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코스피예요? 코스닥이에요? 국제유가예요? 환율이에요? 누구요? 딱 하나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요? 코스닥만. 왜 이럴까요? 이게 진짜 오늘 결론인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매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을 다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순진하신 겁니다. 세력의 매집을 여기서 하나요? 아니요. 세력 매집 여기서 해요. 여기서도 하고요. 여기서도 해요. 세력은 아무 데서나 매집 다 해요. 초보분들이 꼭 그러시더라고요. 세력은 매집을 여기서만 하는 줄 알더라고요. 여기서 주식을 조종할까봐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여기서만 매집한대요. 한 주도 안 팔고 있다가 여기서 판대요. 그거는 속으신 거예요. 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속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안 해요. 세력은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사고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요. 올라올 때 사고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요. 쭉 올라오죠? 이런 데서 분할 매도 때려요. 그리고 딴 데로 이사 가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다고. 이게 세력이에요. 지금 세력이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겠죠. 여기에서 왜 이런 게 나오느냐? 근본적으로 지수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전 세계 증시 다 올라가고 있고 환율 하락하고 있고 뭐 주요 경제 지표들 원자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가 어떻게 해서 급락을 하겠어요? 지수가 급락을 못하니까 그 매집을 어디서 해야 돼요? 바닥 매집이 아니라 그냥 공중에서 매집해야죠. 뜬 상태에서 매집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여러분들 지금 주식 안 사시면 나중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얘기죠. 그쵸? 네. 저희 방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거 이제 쭉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응? 주식은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상식과 논리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그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하면은 성공보다는 이제 실패하신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 상식과 논리에서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주식은 상식과 논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식과 논리가 필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고 재해석하느냐, 그게 주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약간 괴짜들이 좀 잘하세요. 약간 괴짜분들이. 네. 자, 아무튼 이제 제 말을 믿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시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믿으시면 손해는 거의 안 나실 거고요. 시장에서 소외당하는 일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시황 설명한 것 중에 크게 틀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또 실수가 있었는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올 한 해는 그렇게 크게 코로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시장이 시끄러웠고 좀 난리가 났었지만 그래도 우리 방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저희 방만의 비결을 한 10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해 드리고 오후에 마저도 해드리죠. 저희 방에서 이제 코로나 이게 터졌어도 수익을 많이 냈던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방은 손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손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 종목에 자신이 있거든요. 전문가인 제가 손절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손절하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회원들하고 저하고 궁합이 맞는 거죠. 그리고 세력이 요즘에는 일부러 손절 라인을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손절가를 딱 걸죠. 세력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 목표가가 어딘지, 어디에서 물량을 줄이려고 하는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세력들이 쓰던 그 기법 중에 버린 기법을 개인들이 배워서 하거든요. 개인들이 세력들은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왜요? 수많은 기법들 저도 이제 알기 때문에 압니다. 대충 개인들이 뭔 생각으로 샀는지. 오죽하면 들어오실 때 종목 갖고 들어오시죠? 종목 진단 이렇게 또 해드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 딱 무슨 종목이다 딱 얘기를 해주시면 대충 어디서 샀는지, 왜 샀는지, 어디에서 팔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다 압니다. 왜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세력이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죠. 그래서 손절가를 걸면 오히려 털립니다. 손절가를 안 거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분할 매수, 물타기 이런 거 안 합니다. 종목이 자신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 물타기 안 합니다. 그리고 왜 또 안 하느냐, 이거를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 뭐냐면 분할 매수, 물타기거든요. 본인들이 매집한 종목을 개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물타기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단타 한두 번 치는 거는 넘어가지만 계속 그거 붙잡고 단타 치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행동들을 잘 안 합니다. 단기 매매를 하긴 하지만 딱 한 번 하면 나갑니다. 딴 데 가서 하지. 그게 상도덕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기와 스윙을 같이 병행합니다. 원래는 이제 스윙이나 중기를 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회원들 돈을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중기는 조금 접어두고 단기와 스윙 쪽으로 했어요. 대신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금호석유, 뭐 이제 LG와 삼성 SDI 이런 것들은 이제 회원들 중장기로 이제 그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봐드리고 있거든요. 수익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개별주에서는 그냥 단기와 스윙 쪽으로만 해서 그렇게 돈을 계좌를 회전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돈 막히는 거 없이, 자금 막히는 거 없이 수익 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수익이 실제로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 네 번째가 뭐냐면 분산 투자입니다. 세력도 요즘에는요 분산 투자합니다. 분산 투자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비중 조절을 저희 방 회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회원들 성향이나 이런 것들 투자 금액 다 무시하고
비중 조절을 시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시면은 제가 그 투자 성향 같은 걸 쭉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서 비중 조절하는 거를 제가 그분 투자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분한테 맞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투자 금액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들어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억, 때로는 10억 이상 갖고 들어온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한테 맞게. 돈 많이 갖고 들어오시면 대형주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고 단기 스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분한테 맞게 그분 원래 성향에 이제 맞게 무리하지 않게 해드려요. 그래서 분산 투자 비중 조절 그렇게 따로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회원들이 그 뭐예요? 적응을 잘하세요. 적응을 빨리 해야지 우리 방에 들어와서 수익들을 빨리 내실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이제 해드리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대형주 중에는요, 대형주 중에 뭐 하나솔루션도 이제 수익 내고 잘 팔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삼성 SDI 신고가 나고 있죠. 그 다음에 LG와 다 추천주예요. 최근에 산 게 아니라 저가 밑에서 산 거예요. 가격대가 저 30만 원대입니다. 이런 자리.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중장기 좋아하시는 회원들은 가져가게끔 해드렸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이런 것들도 수익을 다 낸 종목들이죠. 지금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개별주 테마주만 하는 방이 아니에요. 아까 해외 주식도 쭉 얘기해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를 하는데 급등주 공략할 때는 급등에 있는 거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 거를 사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것들 쭉 얘기해드리면 남성 추천 어디서 나가냐 이런 데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현님이 금호석유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58% 거의 60% 수익이 60% 정도 수익이 나이스시다니까요. 대형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데서 팔았죠. 팔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한 달 동안 그냥 똑같은 수익이니까 팔아가지고 다른 계좌, 다른 종목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남성 앞에서 했던 거 뭐 소프트 캠프 그죠? 네.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팔았거든요. 최근에 수익 보급한 거 우리기술 투자. 네. 여기에서 잘 팔고 정리했어요. 다 팔았어요. 왜요? 딴 데로 가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익들이 지금 꾸준하게 나죠. 그죠? 네. KC 코트렐 이런 것들도 요즘에 인기더라고요. 저희 팔고 나니까 인기가 많아졌어요. 잠깐만요. KC 코트렐이죠. 바닥에서 쭉 매집해서 수익 보고 나왔죠. 다른 데로 이사를 갔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현재 보유 중이에요.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중장기 원하시는 분들 리딩 계속 하고 있고 이현님도 가지고 계시죠? 삼성전자고 가지고 있어요. 언제 샀을까요? 4만원대에서 여기 4만원대에 샀어요. 네 맞아요. 가지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갖고 들어오는 분들은 리딩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61% 수익 냈다고 했어요. 배당도 꼬박꼬박 분기마다 받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하기 때 대형주하고 개별주 테마주를 골고루 하기 때문에 계좌가 안정적인 거예요. 대형주는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려요. 투자 금액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은 그걸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6번째가 뭐냐면 매일 시황 브리핑합니다. 아까 좀 전에 쭉 얘기했던 거 있죠? 뭐 저기 뭐예요? 뭐 국제유가, 대두가격, 옥수수 그런 거 있죠? 하루에 그런 거를 3시간씩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시간 동안 제가 방송을 하루 종일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원들도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방송 시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침 9시부터 오전 한 10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방송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더 할 때도 있고요. 1시간 반 정도 해요.
그러니까 오후는 2시 반 정도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전후 정도 방송한다고 보시면 돼요. 녹화 방송 항상 남기고 있고요. 왜 그렇게 방송을 하느냐? 오전에는 이제 시황 같은 거 브리핑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법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죠. 오후에는 이제 그 종목 분석하고 기법 강의도 많이 하고요. 녹화를 꼭 남겨요. 직장인분들이 꼭 남겨달라고 하도 부탁들 많이 하셔가지고 꼭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료 방송이거나 유료 방송이거나 녹화 방송을 절대 안 줍니다. 서버에 오류가 나서 가끔씩, 그것도 가끔 있는 일이지만 뭐 사이트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요, 제가 지우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회원들이, 직장인분들이 한 70%, 80% 이상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바쁘시니까 낮에 방송 못 보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이 이제 녹화 방송 다 보십니다. 네, 실제로요. 출퇴근하는 길에 보시는 분도 있고, 퇴근하고 와서 밤에 보시면서 잠드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낮에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얘기는 그 중에 극히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이제 무방할 때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있는 테마주 위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회원들한테는 해외 주식 있죠. 뭐 이런 거 모더나 코카콜라, 아마존 이런 거 쭉 분석해요. 여기 보시면 종목들 쭉 있죠. 해외 주식. 이거 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얘기 주기적으로 하고요. 네. 테마주만 하는 싸구려는 아닙니다. 뭐 테마주만 한다고 해서 싸구려는 아니지만 테마주 얘기만 하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해외 주식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테마주 형세가 이제 적합하고 개별주 위주로 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는 것뿐이지 실제 유료회원들한테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테마가 형성되려면 미국 쪽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주식을 모르면요, 우리나라 테마주 올게 못합니다. 단기 매매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미국 주식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테마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위 클래스로 못 올라갑니다. 이거 알고 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유료회원들 정형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들이 그 50대가 가장 제일 많으세요. 이게 저희 방의 그 장점 중에 하나인데 50대 회원이 제일 많다는 거는 뭐냐면 방 분위기가 편안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매너가 있고요. 남자분들도 많으시지만 여자분들도 많으세요. 되게 분위기가 되게 편안해요. 시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편안하고 재밌는, 편안한데 재밌는 거 있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톡방은 더 재밌고요. 네. 그리고 회원들이 이제 인생을 그래도 많이 이제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40대도 많으신데 50대가 제일 많아요. 60대, 이제 70대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방 분위기가 되게 점잖습니다. 점잖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인생들을 다 이제 두루두루 이제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원들끼리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게 저희 방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도 되게 조용하죠. 그렇죠? 조용하고 되게 편안하죠. 네. 우리 회원들 글 별로 안 치시고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현이 말씀이 맞습니다. 네.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방이죠. 그리고 회비가 높아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문 앞에서 그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회비가 다른 분들에 비하면 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비가 높은 게 뭐 종목에 자신 있고 수익이 나니까 회비가 높겠죠. 그렇죠? 네. 근데 회비가 높은 게 또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가벼운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가볍다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벼운 사람들은 잘 못 들어옵니다. 정말 투자 금액이 저희 방에 작으신 분들도 계세요. 거의 대부분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뭐 10억 이상 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비싼 회비 내고 왜 들어오시겠어요?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으셔서. 그래서 들어오시거든요. 수익도 납니다, 실제로. 네. 소액인분들도 수익 많이 나십니다. 9월 달에 5천만 원 갖고 하신 분이 한 달에 2천만 원 벌었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갖고 하신 분들, 1,000만 원 버신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한 달 동안은 그만큼 벌었어요. 지금 매집을 또 열심히 해놓으셨으니까 이제 11월, 12월 달 쭉 이제 매집한 것만큼 수익이 많이 나시겠죠. 저는 자신이 있어요.
회원들도 믿어주시니까. 회비가 높은 대신에 가벼운 사람은 저희 방에 못 들어옵니다. 투자 금액이 작으신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리딩대로 따라하시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뭐 가르쳐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무방에서는 뭘 가르쳐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강사가 지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에서 뭐 어떤 얘기하면은 회원들이 막 연락이 와요. 방송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방송에서 고맙다고. 강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계속 뭘 가르쳐드리죠. 요즘에 유료방에서는 주린이 특강하고 있습니다. 주린이 특강. 네. 주식 초보분들이 좀 이제 꽤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 이제 도움되시라고 이것저것 또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철저하게 회원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기존 회원들이 저희 방에 되게 많으십니다. 3년, 5년상 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회원이 많으면 그런 얘기들 하세요. 제가 여기서도 지금 회원이 제일 많은데 회원이 많으면 뭐 회원 관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겁니다. 3년, 5년 이상 된 장기 회원이 저희 방 회원의 한 50%, 60%, 70%? 되게 많으세요. 1년 이상 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되게 많고요. 이분들은 제가 따로 관리할 게 없어요. 왜요? 잘하시니까. 저희 방 그렇게 어렵게 매매하는 방이 아니에요. 문자 하루에 한두 번 나가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그게 다예요. 뭐를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거 복잡한 거 없어요. 뭐뭐뭐 동시효과에서 매수하세요. 뭐뭐뭐 현재가에서 수익 실현을 하세요. 그렇게 나갑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호님 비밀인데 뭐. 네. 네. 그렇게 한다니까. 여기 승훈이 말씀처럼 이호님 말씀처럼 회비 알고 보면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해서 편안하게 가요. 우리 회원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수익이 저절로 난다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회원이 많긴 하지만 이분들을 제가 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없는 방이기 때문에 다 잘하십니다. 신규 회원들 처음에 들어오시면 비중 조절의 투자 성향 파악하고 비중 조절하는 거 알려드리고 갖고 들어온 종목들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죠? 네. 방에 적응 잘하실 수 있게 이렇게 쭉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편안하시겠죠? 네. 저희 방에 장기 회원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늘 꾸준하거든요. 뭐 지수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막 현금 많이 만들거나 함부로 손절하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뭐 물타기 하거나 물릴까봐 분할 매수하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시원하게 한 번에 삽니다. 그리고 비중 조절하면서 분산 투자하고요. 수익이 나면 즐기면서 분할 매도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터지죠. 그죠? 그때 분할 매도하면서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갈 때 제가 이제 부동산 그 중개인처럼 종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왜 일로 가는지, 왜 팔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쭉 얘기해 드립니다. 하루에 그렇게 3시간 정도 녹화 방송 다 남기면서 방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방은 장기 재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도 아까 이제 뭐 6개월 또 그 아까 여기 재하자님 말고 6개월 또 재연장 하신 분이 계시는데 기본 저희는 6개월 1년 재연장이 많습니다. 회비가 비싼데 불구하고 거의 6개월이나 1년 재연장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겠어요? 원래 한 달이나 3개월짜리 그런 결제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셔가지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 없앨라 했었어요. 거의 결제 안 하니까 1개월 3개월짜리 결제 거의 안 했었어요. 회원들이 만들어 드린 거죠. 요청을 좀 그 초보분들이 요청이 많아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없앨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냅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계속 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눅 들지 마시고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주식은 혼자 하는 게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에 고수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 처음처럼님 제야의 고수세요. 고수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근데 이분들이 왜 우리 방에 이렇게 오래 계시겠습니까? 첫 번째, 종목이 좋아요. 네, 자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수익 대비 회비는 그냥 비스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스켓 싸잖아요. 그렇죠? 비스켓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회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회원들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주식을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지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세요. 특히 단톡방.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죠.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힘드신 분들은 연말에 개인들 매도 물량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만 걱정하세요. 홍남기 부총리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그죠? 네. 연말에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하게 만든 건 누구라고요? 언론이라고요. 뉴스 그만 보시고 그만 속으세요. 전문가 15년 가까이 하면서 11월,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사라고 권해드리고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뭐라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매년 똑같았어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트 그만 보시고요.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횡보하면서 마치 더 떨어질 것처럼 하고 있지만 결론이 뭐예요? 그렇죠. 코스닥만 그래요. 코스닥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개별주 테마주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코스닥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만 속이고 있다고요.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눈치 없으면 부자 안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1시간 5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셨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급락할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오늘 급등 나오죠. 네. 자, 연말에는 뭐가 간다고요? 맨날 저기 정치 뉴스 보면은 윤석열이냐 추미애냐 막 싸우고 있죠. 그 뒤에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많이 가져갈지, 저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 있을지,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표를 더 얻을 수 있을지,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기업은요. 우리가 앞으로 밀어야 되는 그 사업들, 추진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우리 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거 하고 있어요. 기업은 그거 하고 있고 정부는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조종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물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단타치고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잃어버린 본전을 내 와이프나 신랑한테 걸리기 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이 벌린다 안 벌린다? 안 벌려요. 그 굴레에서 나오면 벌려요. 그 굴레에서 나오면 벌려요. 아셨죠? 거기서 나와야지 보인다고요. 네, 이윤님. 끝났어요. 거기서 나오시면 보여요. 나오세요. 주식을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똑같은 뉴스, 개인들과 똑같은 뉴스, 똑같은 차트,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법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나오시라고요. 저희 방에 회비가 비싼 이유가 다른 데랑 달라요. 다르다고요. 분답지도 않고 편안한데 조용한데 재밌고 수익은 편안한데 꾸준하게 납니다. 왜요? 저희 방만의 노하우거든요. 네.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편안한 가운데서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실 겁니다. 네. 일단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거의 11시가 다 됐네요. 그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후 방송은 이제 2시부터 할게요. 2시부터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미리 예고를 해드릴게요. 정부정책주, 대선주, 신기술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오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무방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정혜원용 이제 강의 내용인데 조금 한번 보여드리죠. 근데 아마 조금만 보여드려도 놀라실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었지? 어떻게 알겠냐?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후에는 이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읽으시고요. 네. 오늘 지수 급등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별주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삼성전자하고 저렇게 대형주가 뽑으면 개별주는 오늘 보통 쉽니다. 오늘 같은 날 장중에 내가 오늘 단타 한번 쳐버리라 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하루 쉬세요. 에너지를 아끼셨다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수익 안 난 거 내일 나십니다. 내일 몰아서 진짜예요. 이 원리를 오후에 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읽으시고요. 연말에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주식을 사서 조금만 들고 계시면 큰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뵐게요. 네. 오전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후 2시부터 오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 뵐게요.